저당권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일반 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냐면 근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당권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권법이잖아요. 이 물권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저당권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유치권 배우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배우면 여기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을 보는 것인데요. 담보물권 중에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권법은 먼저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서 본권이 있고,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이 있고, 지금 담보물권,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담보물권이요. 이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여기 저당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질권은 전당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당포가 뭐예요? 우리가 시계라든가 반지, 이것을 맡기고 뭘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걸 전당포다, 이렇게 질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지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당권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는 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은 그냥 등기부를 딱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당권으로 돼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그냥 등기부에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이 저당권은 우리가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저당권은 꼭 필요한 것이죠. 알아야 되겠죠? 먼저 여기서 보면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가 많대요. 1억을 빌려주죠. 1억을요. 그러면 이 1억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피담보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담보채권, 이것을 확정채권이에요. 그래서 확정채권이 그것은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피담보채권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을을 뭐라 한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돈을 빌렸으니까 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요, 갑의 건물 있죠? 이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을이요, 저당을 이렇게 잡죠.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게 되면은 돈 빌려준 사람은 이제 저당권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저당권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은행이죠. 우리가 보면 은행이 보면 대부분 다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다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나를 보란다. 나를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보통은 채무자가 누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여기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A가요, 지금 자기가 형이에요. 형이 은행에다 돈을 빌리는데 형이 담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자기 동생을 뭐라 한다? 물권 위에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이거 봐봐요. 우리가 보증을 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이 쓰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러면 연대보증이라는 말 들어봤죠? 연대보증은 사람이 보증을 쓰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재산 전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상보증은 물권 위에다가 보증을 쓰는 거죠. 이 보증인은 만약에 채무자가 1억인데, 채무자가 빌린 건 1억인데, 이 아파트가 맨 처음에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희한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매립장 생겨가지고, 만약에 아파트가 5천만 원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얼마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이 아파트로만 책임진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연대보증을 쓰죠. 연대보증을 쓰면 나는 어떤 책임을 지냐? 나는 100%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요, 확정되면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된 권리,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저기 좀 뭐죠? 해줘.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있죠? 저당권 있으면 여기를 뭐란다? 여기서요, 종된 권리다. 이렇게.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립상의 부종성이라는 말은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봐봐요. 우리가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먼저 이러면 청와대에 누가 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있죠.
비서실장은 종이라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그럼 이 성립상의 부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돈 빌려주지 않고 저당 잡으면 그건 무효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보면은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불안해. 곧 저쪽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아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저당 잡잖아요. 이렇게 거짓말로 돈 빌린 것처럼 해가지고. 그건 실제로 돈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저당권이 그냥 있는 거죠? 누가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만약에 누가 그것을 밝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저당권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주된 권리고 이걸 뭐라 한다? 종된 권리. 이걸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자, 채무자 아닌 사람, 아닌 사람이요. 또는요, 채권자 아닌 사람, 채권자 아닌 사람이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봐봐요.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고 해봐. 채무자가 아니면 이 사람은요, 을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럼 뭐가 없죠? 채권이 없죠. 그럼 뭐가 없어? 저당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해봐. 그럼 이 사람은 돈 빌려준 적이 없죠. 돈 빌려준 적이 없으면 그러면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3자를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봐봐요. 우리가요, 저당을 잡는데요. 내가 돈을 빌려줘. 그럼 내가 채권자고 채무자잖아요. 그런데 내 앞으로 저당권 등기하기는 조금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내 친구 앞으로 저당권 등기해 줄래?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앞으로 저당권을 하려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당권은 친구 앞으로 해. 그러려면 우리 세 사람의 뭐가 있으면 된다? 합의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게 아주 중요해. 여기서 딱 이 한마디가 중요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저당권이 이렇게 이전하죠. 그래서 병한테요. 이 의뢰가 있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잖아요.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채권을 병한테 이전해. 그러면요. 저당권도 같이요. 병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병한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한다? 이전상의 부종성. 이것을 뭐라 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수반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나가잖아요. 그럼 외국 나가거나 지방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구를 내려간다. 그러면 문재인만 가요? 문재인 대통령만 가요? 수행원들도 가요? 수행원도 같이 가죠? 대통령이 가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걸 수반한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언제나 다 가는 건 아니죠. 그걸 뭐란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겠죠. 너는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그 사람만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 지금요? 똑같은 거예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봐봐요. 여기 봐봐.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 빌린 돈 1억 빌렸죠. 1억 빌린 돈을 갚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갚으면 저당권은요. 자동 없어져. 저당권은 뭐가 된다? 자동 소멸해.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존속상의 부종성 이렇게.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그래서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야. 당연히.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돼요?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니까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이 등기를 뭐 하면 된다? 말소하면 돼. 내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은행 또 대출 창고에 가면은 나이 드신 분 오셔가지고 돈 갚으러 왔는데 왜 등기 말소 안 해주냐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내가 돈 빌려서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저당 잡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돈 갚으러 왔잖아요. 그럼 돈을 갚으면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은행에서 등기를 말소해 주는 것으로 안단 말이죠. 그럼 등기 말소는 어디서 해주는 거죠? 그건 등기 소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돈을 갚아. 돈을 갚으면 거기서 뭘 준다? 영수증을 주죠. 알겠죠? 영수증을 딱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거야. 소멸해요. 저당권은 등기 후에는 아직 뭐가 있어? 등기 후에는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등기 후에는 저당권이 있어도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등기가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만약에 이 의리요 이것을 A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A한테 등기를 넘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당권 등기를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넘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소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를 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독일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돈을 갚자 말자 저당권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저당권은 그 자리로 소멸해? 단지 등기만 남아있어. 등기 후에. 그런데 그 등기는 무효라고 쓰여있지 않아. 무효라고 쓰여있지 않아도 그 등기는 이미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런데 어떤 놈이 아직 등기가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요 가서 경매를 또 할 수 있겠죠. 경매. 그걸 경매를 해가지고 집을 경매했어. 그래가지고 경매가 끝났어. 그러면 어떡한다? 그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왜? 이미 그 저당권은 뭐가 됐다? 무효죠.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그것도 여전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시간 날 때 가서 말소하면 돼. 그런데요 내가요 돈 다 갚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내가 돈을 갚았어. 근데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빌리면 되죠. 그럼 다시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돈을 갚았으니까 이 저당권 등기 어떻게 하고 일단은 원칙으로 하면 말소하고 다시 또 갑이 또 우리한테 가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등기 또 해야 돼. 그러면 등기를 말소하려면 이러면 나중에 이제 부동산 중개보라면 알겠지만 말소 등기 하려면 그것도 한 3, 4만 원 들어요. 한 4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알겠죠? 그 3, 4만 원 들면요 그것도 돈 말소해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또 저당권 등기 또 해야 되죠. 그럼 또 돈 몇십만 원 더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똑같아야 돼. 옛날에 1억 빌렸죠. 1억 빌리고 돈 1억 갚았죠. 근데 이 등기가 아직 말소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내가 또 얼마를 빌리면 된다? 1억을 또 반드시 1억을 빌리면 이 말소되지 않는 저당권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등기를 다시 할 필요도 없고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란다? 그것을 무효 등기. 이미 무효 등기죠. 이미 무효 등기의 유용. 등기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그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강의 노트 한번 봐봐. 강의 노트 담보물권 봤나요? 자 담보물권은요 그림을 봐. 그림. 자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잠깐만요. 거기 아닌데 페이지가 약간 달라요. 저기요. 예? 거기 강의 노트 보시면요. 자, 이 주세요. 아니, 그냥 주세요. 아니, 다 보이니까 이 주세요. 저쪽 다 보이니까. 지금 어디냐면요.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참. 알겠죠? 자요.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맨 위에 저당권 보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자, 그림을 정리해야 돼요. 자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그래서 1억이죠? 1억을 맨 위에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이 이건 확정 동그라미요. 우리가 저당권은 반드시 1억을 빌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됐고 등기를 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주된 권리 봐봐요. 오른쪽 주된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종돈이라고 돼 있죠. 그럼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죠. 밑에 성립상의 부종수라고 돼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가 되면 무효,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되면 무효가 돼.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별 돼 있죠. 제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나 맨 끝에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자, 그 다음에 다시요.
다시 왼쪽으로 가요. 그림이요. 거기 보면 을 있죠. 을 채권자 밑에 보면 저당권이죠. 갑이 을한테요 1억을 X 갚았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어떻게 바로 밑에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 말이 중요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알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등기 동그라미 되어 있죠?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등기는 뭐 하면 돼요? 말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무효 등기를 뭐 하면 돼? 유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요. 이 등기를 을이 병한테 이전했죠? 병한테 이전하죠? 그래도 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을의 등기가 이미 뭐가 됐죠? 무효가 됐잖아요. 아까 우리 말했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거기 놓고요. 거기 놓고 봐봐. 이제 여기를 이제 볼 차례.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저당권을 넘길 수 있어, 없어? 저당권을 넘길 수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넘기죠. 돈을 넘기면 저당권도 같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저당권을 넘길 때는 어떡한다?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넘기려면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저당권도 가져 이 말이죠. 물권적 합의. 합의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 여기서요, 부기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그런데 이 합의는 누구하고 누가 합의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합의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란 말이거든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채권이요. 그래서 합의는 계약이고 채권이에요. 여러분,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누가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인이요.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청구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해. 누가요? 지금 을이 지금 누구한테 청구했죠? 병에게.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합의가 있으면 돼. 을하고 병하고. 이 말이 너무 중요해. 그런데 누구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저기 맨 끝에 보면 누구요? 채무자. 채무자의 합의는 필요가 없어. 물상보증인의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요, 종된 권리 보면 저당권이 이전하죠? 그럼 물권적 합의를 해야 되죠. 합의를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이렇게. 그래서요, 누구하고 있으면 된다. 바로 밑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 그 말이 중요해. 누구는 필요가 없다?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먼저 여기를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보냐면 밑에 물상 대위라고 하는 걸 봐. 자요, 우리가 이제 아직 저당권이 아직 시작 안 하고 저당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상 대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은행이죠. 을이요, 갑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줘.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의 아파트죠. 아파트에다 이렇게 저당을 잡아. 그래서 저당을 잡고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당권 항상 등기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은 뭐다? 누가요?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해.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여기서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물건이 뭐죠? 물건? 집이죠? 집을 지배하는 게 물건이에요. 그런데요, 이 물건이 건물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멸실이 돼. 멸실이 돼. 그럼 이 물건이 훼손이 됐어. 훼손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됐어. 공용징수가 뭐죠? 국가가 수용을 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왕숙지구 보면 수용됐잖아요. 그걸 공용징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건물이 멸실됐다 해봐. 물건이 지금 멸실됐죠? 멸실되면 어떻게 돼요?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물건이 멸실되니까 지배할 게 없잖아요. 지배할 게 없으니까 물건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이 건물에다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이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저당권이 없어졌는데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여기 멸실되면서 화재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화재보험금. 훼손돼가지고 손해배상금이 나온 거예요. 손해배상금이요. 수용이 돼가지고 수용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수용보상금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치적 변형물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죠? 가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금전. 금전으로 바뀌었다. 변형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건물이 지금 1억짜리예요. 그럼 만약에 화재 보험금을 얼마나 들었겠죠? 당연히 1억으로 들었겠죠. 그럼 보험금이 얼마가 나왔다? 1억이 나왔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이 없어지면서 건물 대신에 똑같은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저당권을 이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지죠. 그런데 건물이 없어지면서 똑같은 돈이 이렇게 딱 생겼단 말이에요. 돈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건물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단지 건물이 뭐로 바뀌었을 뿐이다? 돈으로 바뀌었죠. 그럼 봐봐. 이 돈도 뭐냐냐? 물건이거든요. 돈도. 그러니까 뭐냐냐? 이 저당권이 물건 위에, 다른 물건 위에, 그걸 물상이라고 그래요. 물상. 물건 위에. 그것을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상대위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죠? 이 화재 보험금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은행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보험금을 누구한테 주죠? 갑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갑한테 주면은 갑이 그 돈을 을한테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안 갚겠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갑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야 돼요? 주지 말라고 해야 돼? 주지 말라고 해야죠. 그것을 뭐란다? 이것을 보험회사가 갑에게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압류를 딱 걸어. 압류를 딱 걸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급하기 전에 딱 압류를 걸면 어떻게 돼요?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봐봐요. 문제는 만약에 그런데 압류 전에 지급하면 뭐 어떡할까? 압류 전에 지급했어.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압류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정신없이 뭐 일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보험회사가 그냥 갑한테 돈을 지급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급하면은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이걸 물상대라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항상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돼. 근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됐어. 이미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지급하면은 다시 그것을 갑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돼.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물상대라고 되어 있죠? 물상대에는 뭐는 없어요? 유치권 X라고 되어 있죠? 그건 나중에 유치권을 설명을 해. 그래서 밑에 봐봐. 멸회공. 다른 건 절대 안 돼.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이 세 가지만.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멸회공. 이것을 뭐라고 그래? 물상대위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차임 안 돼. 매매 대금 안 돼. 차임하고 매매 대금 안 돼. 알겠죠? 차임이 뭐죠? 월세. 매매 대금 같은 것은 안 돼. 반드시 세 가지만. 멸회공.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것은 뭘 해야 돼? 압류해야 돼. 이 압류는 누가 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요. 누가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 일단 압류를 해야 돼. 압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을 채무자 갑에게 지급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압류도 관계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중요해. 별 하나에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중요해.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고 누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뭐 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 전까지.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 말이 아주 중요해. 이것을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해. 물상대위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번 보셔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불가분성 봐봐. 불가분성이죠. 말이 어렵죠. 가분이 뭐죠? 가분이 뭐요? 나눈다는 거야. 나눈다. 불이 뭐죠?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요, 갑이요 을한테 1억을 빌리면서 이 집을 담보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중에서 8천만 원을 갚았어. 8천만 원 갚으면 얼마를 갚았죠? 5분의 4를 갚은 거잖아. 5분의 4. 그러면 내가 5분의 4를 갚았으니까 이거를 5등분 해가지고 5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당권이 하나, 둘, 셋, 넷, 4개는 저당권이 없어지고 이 5분의 1만 남아있냐 이 말이죠. 돈으로 저당권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억인데
9,999만 9,990원을 갚았어. 지금 얼마 남았어? 10원 남았죠. 10원. 10원까지 다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돈은 어떻게 해야 돼?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절대로 말소 안 해줘.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전부를 변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 불가분성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치를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봐봐.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 들으면 일단 여러분요 한 60만 원은 버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경매가 나와. 경매. 우리가 경매를 하면 어떡하냐? 경매하려면 경매학원에 가서 보면 이거 하나 배우는데요 한 60만 원, 또 유치원 하나 배우는데 한 60만 원, 돈 100만 원 들 거예요. 그래서 전혀 쓸모없는 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경매학원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그래서 뭐냐면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있어. 우리가 공중회사를 안 한 사람들은 경매학원 가야죠. 경매학원 가는데 보통 이것저것 하면 한 2번, 3번 들으면 한 2, 300 정도 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경매학원 가면 여기요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압류, 가압류 이렇게 그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됐죠?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해요. 값이 있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여기요 값이 있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자, 이것을 뭐한다? 이 사람을 한다? 이 사람은요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요 여기는 세 가지야.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우리가 임대 월세 있죠? 임차권하고 여기는요 근저당권 이렇게. 자, 여기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임차권하고 이렇게. 여기는 근저당권이 있고요. 여기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요. 먼저 이제 이 집이 먼저 경매가 돼. 경매가 되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러면 등기부로 딱 봤더니 등기부가 1번이 저당권, 2번이 뭐 전세권, 3번이 저당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어떻게 하냐? 말소 기준 권리 이건 암기해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가 빨리 찾아. 여기서 찾았더니 어디가 있어요? 저당권 여기 있죠. 또 어디가 있어요? 근저당권 여기 있죠. 알겠죠? 몇 개 있어? 2개죠. 이 둘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를 뭐라죠? 저당권이죠. A가 경매가 되면 말소가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등기부 등본을 받고 빨리 찾아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거 1번 밑에는 무조건 다 소멸해. 무조건 다 소멸해. 경매가 되면 무조건 다 없어져 버려. 알겠죠? 없어지고 여기서 경매대금이 3억이 나온다. 경매대금 3억을 가지고 순서대로 돈을 나누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이 1억이고 1억 5천이고 1억이다. 그럼 이 사람이 1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2번으로 1억 5천 가져가고 나머지 얼마 남죠? 5천 남죠? 이 사람은 5천 가져가고 5천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게 딱 경매가 되죠. 경매되면 먼저 찾아. 뭘 찾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걸 찾아. 여기 어디가 있어? 근저당권 여기 있죠. 저당권 여기 있죠. 두 개 찾았죠? 둘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여기 근장이 제일 위죠. 그럼 B가 말소 기준이 돼요.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 여기 이 안에 전부가 다 소멸해. 알겠죠? 이거 소멸주의라고 그래. 소멸주의.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것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단 말은 이 집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서 이제 경락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1번은 여러분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인수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인수주의라고 해요. 내가 책임을 져. 예를 들어서 여기요 전세금이요 1억이 있다. 그럼 이 1억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대금이 만약에 5억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5억이래. 경매대금이 내가 생각해. 나 5억에 이걸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5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요? 얼마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1억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물건값이 얼마로 떨어질 때까지 4억 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경매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처음에 경매가 딱 시작되면은 아무도 경매를 들어간 사람이 없어. 들어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또라이요. 알겠죠?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한 번 경매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유찰됐다고 그래. 유찰되면 어떻게 하냐? 20%가 까요. 그럼 얼마, 20% 까이면 얼마가 까이죠? 1억이 까인다고. 그럼 두 번째 경매할 때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4억 원부터 시작해요. 4억 원부터. 그럼 이제 4억 원이니까 내가 이때는 내가 들어갈까 말까 판단을 해야죠.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도 나는 이건 3억 9천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또 참아야 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4억이면 시작했는데 또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러면 또 얼마가 또 까요? 20%가 또 까요. 그럼 얼마죠? 4, 2, 8, 8천만 원이 까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3억 2천에 시작해. 그럼 내가 3억 2천만 원에 세 번째는 시작한다 해서 3억 2천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알겠죠? 이 물건값이 보통 얼마로 본다? 보통 한 3억 한 8천 정도로 본다 그러면 비록 3억 2천에 경매가 시작돼도 내가 경매를 들어갈 때 얼마에 들어가야 돼? 3억 8천에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까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항상 봐봐. 최선순위보다 밑에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냐. 됐죠 지금? 말소되는 최선순위보다 위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요 말소되는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되고 소멸하고, 말소가 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전세권자는요 이 집이 자기는 소멸 안 해. 자기는 기간 동안 살면 돼.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전세금 받고 나가겠다고 그래요. 나 전세금 받고 그냥 나갈래. 1번인데 이건 자기는 그냥 이 집에 살아도 되는데 전세금 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배당 요구라고 얘기해.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소멸을 해. 소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 한번 봐.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와 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 이런 것들. 자, 거기 뭐라고 나왔죠? 자, 1번요. 1번 봐봐. 저당권이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죠?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을,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죠? 그 줄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저당권이 제일 위죠? 거기가 말소 기준이죠. 그래서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을 해. 소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을이 있죠? 을이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저당권이고 3번이 근장이죠? 그러면 2번 이하는 전부가 다 없어져. 2번 이하만. 알겠죠? 1번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래서 1번은 소멸하지 않아요. 원칙 오른쪽에 인수가 돼. 인수. 누가 인수한다? 경락인이 인수를 해. 그런데 두 번째도 별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시 거기를 별 하나 해. 아까 얘기했죠?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그때는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 말이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는 이제 3번에 놔두고, 자, 오른쪽 맨 위에 봐봐. 오른쪽 맨 위에 매각 대금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이제는 우리가 뭐를 보냐면 여기요 이제 경매 대금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경매 대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5억 원을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나누어 가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월세 같은 데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주 골치 아플 수가 있죠. 알겠죠? 나누어갈 때 어떻게 나누어 갖는다? 첫 번째 저당권 실행비용. 그럼 저당권 실행비용은 경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경매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집행관이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조사하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그 사람한테 한 번씩 나오면 다 돈을 줘요. 알겠죠? 그런 비용.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 상당의 물건이 경매가 되면은 한 7, 8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을 1번으로. 두 번째는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제3취득자를 설명할 거예요. 이거 용어 정리니까 용어. 그럼 우리가 제3취득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토지면 토지 있죠. 토지예요. 여기 을한테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요. 1억의 저당권이 2월 1일 저당권이 있어. 그럼 이 땅에다가 은행이 1억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이 땅은요 원래는 5억짜리인데 1억의 저당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여기 병이 언제? 3월 1일 날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병이요 뭐란다? 이 땅이 저당 잡힌 땅을 매수인 샀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또는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후에 매수하거나 지상권, 전세권. 그래 이런 보면 우리 보통 보면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맨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뭘 하죠?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죠? 대부분 다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1번으로 있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죠. 2번으로. 그럼 나를 뭘 한다? 내가 전세 들어가죠. 나를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친구가 가지고요 너희가 샀니 아니면 전세 샀니 물어보죠. 그러면 전세 산다 하지 마. 뭐라고 얘기하면 돼? 나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전세권자가 제3취득자.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5억짜리를 5억 주고 샀어. 5억 주고. 5억 주고 사면서 너가 을한테 1억 갚고 등기를 말소해라. 등기를 말소해라. 이렇게 5억을 줬는데 이 갑이 이 돈은 받고 등기를 말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은 받고 말소를 안 한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경매가 들어오겠죠? 그럼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누가 1번이에요? 을이 1번이죠. 아까 저기 봐봐.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이하는 모두가 다 어떻게 돼? 소멸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는데 경매가 되면 나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억 주고 샀는데 1억 때문에 경매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갑한테 갚으러 가겠죠. 근데 갑이 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경매를 막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돈을 갚아야죠. 누가? 내가. 그럼 내가 돈을 1억을 갚아봐. 그러면 나는 5억짜리를 5억에 사고 또 빚 1억도 갚고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의 산꼴이 되죠? 6억의 산꼴이 되죠. 6억에 샀으니까 그 1억 원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받아와야죠.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 갑한테 받아와야 되죠. 알겠죠? 이걸 지금부터 얘기해. 이 사람을 한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이 제3취득자는 첫 번째 변제기 후. 변제기 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변제기 후라는 것은 이 갑이 을한테 돈 갚을 날짜가 지났다 이 말이죠.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죠? 갑이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 말이죠. 알겠죠? 채무자 누구죠?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갑은 뭐라냐? 나 그냥 경매 당할 테니까 돈 갚지 말라고 그래. 그건 네 사정이고 경매가 되면 누가 없어져?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뭐라고? 변제하고 나서 뭘 한다?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변제하고 나서 말소를 청구해. 변제하고 나서 말소를 청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냥 말소 청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러면은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돈을 2번 갚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그 1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누구한테 받아야 돼? 갑에게. 그것을 뭐란다? 돈 받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구상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경매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떡할 거야? 경매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제3취득자가 경매인이 될 수 있어. 내가요 저 건물을 내가 경락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제3취득자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여기 봐봐. 여기 제3취득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냐면 이 사람이요 이 땅을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이 막 울퉁불퉁 엉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하죠? 이 땅을 깨끗하게 정지 작업을 했어. 그럼 돈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들어간 상태에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비록 내가 돈 1억 있었으면 내가 갚았을 건데 돈 1억이 없다 보니까 못 갚았죠. 그래서 경매가 당했죠. 그럼 어떡한다? 내가 이 땅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을 제시해가지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경매대금에서. 경매대금에서 제3취득자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 제3취득자가 누구라고? 제3취득자가 누구라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을 시등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있어. 최우선 변제권.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하죠? 서울시에는 어떻게 하죠? 서울시에서는 1억 1,000. 월세 사는 사람 있죠? 1억 보증금이 1억 1,000 이하는
일단 경매가 되면 그 사람한테는 제일 먼저 3,700만 원을 제일 먼저 보장해줘. 그 다음에 여기요, 과밀억제권이요, 과밀억제권이요. 과밀억제권이 이제 어디냐?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같은 대부분 다 경기도, 어디 고양시, 그 다음에 저 분당, 이런 데 있죠? 성남시, 그 다음에요, 남항주 같은 것은 평내동, 호평동, 다산동, 별내동, 알죠? 1표동, 2표동, 3표동, 이런 것은 과밀억제권 얘기예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 1억 이하, 보증금이, 우리가 월세 사는 보증금 있죠? 1억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3,400까지 제일 먼저 보장을 해줘. 일단 이 사람들을 보장해줘. 왜? 이 사람들 그래야지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방 또 구하잖아요. 그걸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네 번째는요, 당해세.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해 부동산에 나온 세금. 당해 부동산. 알겠죠? 취득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다? 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이런 우선 변제권이 뭐죠? 우선 변제란 말이 뭐예요? 우선 변제? 우선이라는 것은 내 뒷사람보다 먼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는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해.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 날짜하고 전세권 등기 날짜하고 누가 더 빠른가 이 말이죠. 임차권, 이러면 임대차는 뭐 하죠, 여러분요? 혹시 확정일자 들어봤죠? 확정일자 날짜하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해. 이것을 비교해서 누가 더 빠르는가 순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돈을 여기서 쭉 이렇게 배당해 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무조건 돈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순서대로 배당하는데, 이 순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건 시험에 나오냐? 첫 번째, 제3취득자는 매각되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누가 더 먼저 배당받는다.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뭐다? 우선 변제,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요,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를 정리하면은요, 이런 오른쪽 거 보면 우선 변제 나왔죠? 매각되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저당권 실행비용, 제3취득자 비용상환청구권,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5번에 우선 변제권,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와봐. 그 다음에 밑에가 뭐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뭐죠? 이렇게요, 건물이면 건물에 저당권이 먼저 있고, A. 그 다음에 매수하거나 전세권, 그 다음에 땅이에요. A가 저당권이 먼저 있어. 그런데 을이 지상권, 매수인 전세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해. 제3취득자, 이렇게. 제3취득자 을은 경매 전, 경매가 되기 전에 어떻게 돼? 변제기 후.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것을 변제하고 돈 갚고 1억 갚고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누구한테 그걸 청구해야 돼? 채무자 갑한테 1억 달라해야죠. 알겠죠? 그런데 경매가 됐어. 그럼 어떡할 거야?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 대금에서 비용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봐봐. 그 다음 페이지 다시.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는요, 저당권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요,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권이 좀 어려운 게 책을 보고는 저당권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하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저당권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저까지 공부하는 것이 저당권의 거의 7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야. 이것만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다시 읽어볼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주죠. 1억을 뭐란다? 이것을 뭐라 그래?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돈 빌린 것, 이 돈은 1억으로 빌린 것이 확정이 됐죠? 확정되고 이것을 뭐가 한다? 등기하죠. 그러고 나서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뭘 한다? 저당을 잡죠. 저당권하고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등기 이렇게. 자, 됐죠? 자, 지금부터 여기서 보는데 첫 번째 뭐냐? 채권이란 게 뭐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 두 번째, 어디에다 저당을 잡냐? 어디에다? 그걸 객체라고 그래, 객체. 저당을 어디에, 우리 여러분 무조건 저당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다 저당 잡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등기가 됐으면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어디까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요, 저당권이 침해를 입으면 어떡할래? 저당권이 침해를 입으면 어떡할래? 이 네 가지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본다? 채권이 뭐냐? 두 번째는 뭘 본다?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느냐? 세 번째는 뭘 본다?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네 번째는 뭘 본다? 침해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봐요. 여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피담보 채권은 뭐냐? 자, 피담보 채권 이렇게요. 피담보 채권 이렇게. 여러분요, 이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피담보 채권은 첫 번째요. 우리가요, 저당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계산되는 건 다 돼.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공사대금이라든가 뭐 강의용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돈 있죠? 돈은 다 돼. 돈으로 되는 것은 다 돼. 다 저당 잡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가 교회에다가 뭐를 해주겠다. 또는 절에다 뭘 해주겠다. 점집에다 뭘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꼭 기도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1,000,000원 상대에 뭘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나 무당이나 뭐 스님이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나 몰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합격한다고 치고 조건으로 그러면 1,000,000원에 대해서 저당을 잡아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돈은 아니지만 돈으로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자기가 얼마나 준다고 했어? 1,000,000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돈으로 계산되죠. 그런 것도 돈으로 계산되는 것은 다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건 확정이든 조건부든 기한부든 따지지 마. 그냥 모든 걸 다 되니까 아무튼 금전으로 바뀔 수 있는 건 다 돼. 알겠죠? 그래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360조를 바로 보는 거예요. 36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원금,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방금 우리 저당권 실행비용 보지 않았나요? 그럼 저당권 실행비용은 뭐죠? 경매가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죠?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겠죠? 자, 지연이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연배상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해. 채무 불이익이라는 손해배상. 이것은 1년분만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요. 원금 있죠? 연금이 얼마죠? 저기 1억이죠. 1억이요. 그 다음 이자는 20%. 위약금은요, 어디까지 돈 안 갚으면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 하기로 한다. 이걸 위약금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여러분요, 지연이자 똑같은 말이야. 지연배상, 손해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1년분. 자요. 여기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리 갑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 100만원씩 이렇게. 그래서 90년 1월 1일부터 여기 93년 1월 1일까지. 그래서 93년 1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이걸 그럼 뭐란다? 이것을 이행기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갚았다? 94년, 95년, 96년. 96년 1월 1일 날 돈을 갚아. 96년 1월 1일.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년을 연체했죠? 3년 연체했죠? 3년 연체한 것 중에서 1년분만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1년분만. 의료는 일단 1년분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2년분은 못 받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집이 경매가 되면은, 이런 은행만 있나요? 이러면 집이 경매가 되죠? 뭐, 껌딱지, 코딱지 해가지고 별의별 것이 다 붙어 있어. 밑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은 그 은행만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몇 푼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1년치만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치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들 때문에 1년치만 받아가라는 것이고, 이런 진짜 채무자는요, 돈 빌린 채무자는 1년치만 갚아야 돼요? 3년치 다 갚아야 돼요? 전부 다 갚아야죠. 전부 다 책임져요, 채무자는. 왜요? 자기가 돈을 빌려서 못 갚았잖아요. 채무자는 다 갚는데, 일단 경매가 되면 경매 대금에서 1년치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은행 있죠? 은행권이, 여러분 은행권에 돈 빌리죠? 돈 안 갚죠? 여러분요, 3개월 지나자마자 바로 경매 들어와요. 왜요? 경매 신청하죠?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끝나죠? 경매가 끝날 때까지 보통 한 짧으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6개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 신청하고 6개월은 벌써 3개월 지났죠? 안 낸 거?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 9개월이죠. 만약에 한 번 경매가 유찰되면요, 또 한 2, 3개월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되면 그냥 거의 1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이 경매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은 돈을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죠.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이 사람은 몇 년치만 받을 수 있어? 1년치만 받을 수 있으니까 2개월이나 3개월만 연체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지 알겠죠? 바로 경매가 들어와.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채무자는 전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년치라는 것은 후순위에 대해서 1년치고 후순위. 알겠죠? 채무자는 얼마나 갚는다? 전부를 갚는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알겠죠?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질권이 뭐죠? 전당포. 여러분 전당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당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당포는 내가 물건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포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질물의 하자, 알겠죠? 질권의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질물 보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비용 이렇게. 자, 이건 봐봐요. 질권이 뭐냐면 전당포죠.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이 금반지인 줄 알았더니 금도금한 거예요. 금도금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어때요? 도금이 벗겨져가지고 다른 물건하고 같이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옆에 있는 것까지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가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죠. 그랬을 때 그 시계나 반지를 질물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질문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손해배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질물을 우리가 보관하니까 보존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질권에는 있지만 저당권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뭐라 나왔다?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알겠죠?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가 아니고 이러면 장래. 현재를 바꿔 장래 이렇게. 현재를 맨 위에 현재를 장래 확정채권, 장래 불확정채권, 장래 조건부 기한부 채권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360조로 뭐라 나왔죠? 원금, 이자, 위약금 3개 묶었죠? 이것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 다음에 지연 이자를 몇 년분이다? 1년분. 이 1년분은 뭐다? 그 위가 중요해. 후순위하고 관계에서 1년이죠? 채무자는 어떻게 한다? 전부. 채무자는 전부를 책임져. 채무자는 전부.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됐죠? 자, 여기까지요. 이건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특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1년분은 누구하고 관계해서 1년분이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어디에다 저당을 잡느냐? 봐봐. 저당은요, 첫 번째 저당권을 봐요. 부동산이고, 부동산이면서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이면서 등기해야 돼. 알겠죠? 우리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5가지. 뭐가 있어? 토지, 건물, 또 임목, 명인 방법이야.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우리 농작물 있죠? 농작물 이렇게. 이 5가지 중에서요, 토지, 건물, 임목은 뭘 한다? 등기를 해. 명인 방법, 농작물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안 해. 그래서요, 이 토지, 건물, 임목은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 명인 방법, 농작물은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알겠죠? 이것은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근데 뭐는 안 돼요? 지역권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요? 임차권하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기 안 되는 것 4가지가 중요해. 명인 방법, 농작물, 지역권, 그 다음에 뭐죠? 임차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안 된다? 명인 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를 한번 보시면 거기요 객체라고 되어 있죠? 객체 한번 봐봐요. 토지, 건물, 임목 3가지는 돼. 거기를 묶어서 인정이 돼. 토지, 건물, 임목 된다고. 알겠죠? 명인 방법, 농작물 안 돼. 바로 옆에 어업권, 광업권, 그 다음에 공장재당, 광업재당, 지상권, 전세권, 지분, 맨 끝에 지분, 공유지분도 돼. 여기까지는 다 돼. 이건 다 된다고. 근데 뭐가 안 돼요? 지역권하고 등기된 임차권이 안 돼. 지역권하고 이제 거기 지역권에 별 하나 돼 있죠? 항상 지역권이 거기에 시험에 잘 나와. 지역권,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역권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디를 보냐? 효력 범위라고 하는 걸 봐, 이제. 효력 범위 4번. 효력 범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준부동산도 되겠는데, 준부동산 뭐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이 된단 말이죠.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보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 이제 효력 범위요. 효력 범위, 효력 범위는 뭐냐? 여기 저당권은 다른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미친다?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자, 다시 봐. 아무 말이 없어야 돼. 설정 전후를 불문해.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쳐. 자, 지금부터 설명해. 부합물이 뭐죠? 부합물은 우리가 벽에 지금 벽지 발라져 있죠? 벽지 발라진 거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는 있죠. 근데 떼면은 저 벽지를 다시 다른 방에다가 벌레고 용도되도록 또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뗄 수 있어도 벌레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만약에 벽에 페인트가 발라졌으면 어떻게 돼?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뗄 수 없는 것, 분리복구가 안 되는 것, 그것을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합물 이렇게. 무슨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합물은 뭐가 있어요? 부합물은 여러분 주유소 있죠? 주유소 보면 유류 저장 탱크요. 그 다음에 정화조 탱크요. 이런 봐봐. 여기 혹시 빌라 같은 데 있죠? 빌라 같은 데 지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정화조 탱크 있죠? 정화조 탱크는 따로 떼가지고 쓸 수 있어 없어? 아니, 정화조 탱크 따로 떼가지고 다시 파내가지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아니, 정화조 보면, 우리 조그만 정화조 말고, 그 보면 빌라 같은 거 보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빌라 이렇게 땅속 밑에다가 탱크 하잖아요.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유류저장 탱크도 보면 이런 뭐죠? 봐봐. 기름 탱크는요, 이렇게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철판으로 만들어서 그 땅속에다가 먼저 시멘트 있죠? 시멘트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딱 심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떼려면 뗄 수 있다 없다? 어렵죠. 떼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 다 깨고 그러면 다 깨지겠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 종물은 뭐죠? 이런 봐봐. 횟집의 수족관 건물. 그 다음에 주유소의 주유기. 이러면요, 우리요, 주유소는 주유기가 있을 때 돈을 많이 벌겠어요? 주유기가 없을 때 많이 벌겠어요? 있을 때. 기름도 빨리빨리 넣고. 그것을 뭐라 한다?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유소를 뭐라 한다? 주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유소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것, 이렇게. 수족관 봐봐요. 우리가 여기 봐봐. 집이요, 봐봐요. 횟집 있죠? 봐. 횟집이 두 개가 있어, 두 개. 두 개 있는데, 한 곳에는 물고기가 뛰어놀고 있고, 한 곳에는 수족관이 없어. 그럼 여러분 가족들하고 횟집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겠어? 수족관이 있는 집, 없는 집? 있는 집으로 가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종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족관이 있는 집이 횟집에다가 운영이 잘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돈을 더 많이 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횟집은 반드시 수족관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알겠죠? 그런데 수족관이 없는 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고기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알겠죠? 사실은 일본 같은 데는 뭐 고기를 하루 전날인가 잡아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회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눈으로 쳐다보고 파닥파닥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종물이다. 이렇게. 여기에 미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미친다. 그럼 봐. 여기 봐봐요. 이거 뭐냐? 토지. 땅이 있죠. 땅이 있죠. 땅에 뭐가 있어? 건물. 주유소 건물 있어. 주유소 건물. 여기요. 2월 1일 날 주유기가 설치돼 있어. 주유소에. 여기요. 4월 1일 날 주유기를 설치했어. 여기 땅 속에 탱크가 있어. 기름 탱크가 있어. 이건 뭐죠? 주유기는 뭐죠? 주유기는 뭐다? 종물이고, 탱크는 뭐죠? 탱크는 부합물이죠. 이해됐죠? 암기해야 돼, 이것은. 자, 그런데요, 여기요. 주유소 건물에만 A가 저당을 잡았어. A가 저당을. 언제요? 3월 1일 저당을 잡았어. 3월 1일 저당을. 어디에다가?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어. 자, 그런데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언제죠? 4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경매를 내가 딱 들어왔더니, 경매를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경매 목록이 나와. 경매 목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경매 목록이 나와가지고, 여기서요, 이렇게. 경매 목록에서 내가 뭘 한다? 경락인이죠? 내가 경락을 받죠, 이렇게.
경매 목록이 어디였죠? 이렇게요. 건물 있어. 건물. 임목. 노. 토지. 건물, 토지. 주소 건물, 토지. 그 다음에 2월 1일 주유기. 2월 1일 기름 탱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내가 이제 경락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건물 여기 경매 목록이 있죠? 저당권 어디 잡혔죠? 건물이 잡혔죠? 내가 그러니까 경락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뭐가 있어? 토지 있죠? 우리나라는요, 외국은 어떻게 하면 건물을 사면 땅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따로 사고 토지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저당권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건물에 저당권이지 토지에는 저당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토지는 경매 목록에 있어도 경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내가 경락을 받았는데 토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월 1일이죠. 2월 1일은 뭐예요? 봐봐요. 설정 뭘 부문한다? 전후를 부문한다. 전후. 그 둘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 4월 1일 여기는 봐봐. 4월 1일 주유기하고 4월 1일 탱크는 있어 없어 여기? 없죠. 없어도 4월 1일 주유기하고요. 여기 4월 1일 탱크하고 다 이걸 받는 거예요. 없어도 받고 있어도 못 받고. 그럼 우리가 경매할 때는 내가 무조건 그 경매에 가면 까맣게 바인드 처리해가지고 경매가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매 법원에 가면은.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다 해서 내가 다 경락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무엇을 경락 받는다? 우리가요, 여기 건물하고, 그 다음에 부합물하고 뭐하고, 종물하고 내가 경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부합물이고, 어느 것이 종물인가 하는 것은 내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부동산을 한 1, 2년 하다 보면 다 누구나 다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이것을 효력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야 돼. 언제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언제를 부르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어디라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다시 뭐라고? 부합물과 종물. 자, 그래서 여러분 4번 한번 봐봐. 가운데 나와있죠? 거기 뭐라 나왔죠?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을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니까 뭐다? 다른 말이 없어 미치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1번은 뭐죠? 경매 목록을 기준으로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목록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부합물, 종물을 맨 끝에 경락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번 봐봐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맨 끝에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래서 밑에 줄거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등을 경락받을 수는 없다. 거기 줄거 2번에 두 번째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등을 경락받을 수 없다. 토지 동그라미하고 건물 동그라미. 아까 말했죠. 우리는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동일하다, 별개다. 별개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락받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락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저당권의 침해를 봐. 저당권의 침해 여기.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의 침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당권은 뭐냐? 여러분 혹시 자기 집 아파트에다가 은행에다 돈 빌리고 저당 잡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행 직원이 우리 집 와서 잠을 자 안 자? 안 자죠? 그걸 뭐란다?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의 기한 반환 청구란 말이 있어 없어?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반환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어. 그럼요, 저당권의 기한 뭐가 있다?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로 있어. 예방 청구.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산에요. 내가요, 을이요, 저당을 잡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지 비싸요? 산이 나무가 없어야 비싸요? 나무가 있어야 비싸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어떤 놈이 이 나무를 벌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채하면은 저당권자로서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그걸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놈들이요, 이 나무 벌채된 것을 싣고 지금 반출 중이야. 지금 차로 싣고 가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저당권 침해를 받았죠. 그럼 내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가 나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저당권자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점유가 뭐죠? 이렇게 잡는 게 점유예요.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나무로 반출했다고 해봐. 근데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저당권인데 여기 잡아봐. 지금 이게 싣고요,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당권자니까 그거 나한테 너가 지금 훔쳐가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반환 청구해봐. 반환 청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당권은 점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점유하면 안 되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환 청구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싣고 가고 있는 사람한테 너 다시 뺑 돌아서 다시 원래의 장소에다 원상복구해놔라 이 말이죠. 원래의 장소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반환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나무를 지금 벌목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있어. 싣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놓으라 해야죠. 무슨 알겠죠? 반출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그것을 방해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데 무엇은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보면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요, 저당권의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 전이라도 손해는 청구할 수 있어. 손해는 경매되기 전이라도 청구를 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멸실해. 손상, 감소, 멸실.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해. 알겠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그럼 어떻게 돼? 채권자, 저당권자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뭐란다? 너 당장 돈 갚으라고 해야 돼. 이것을 뭐란다? 기한의 이익을 뭐란다? 상실한다. 상실하니까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봐봐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죠?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은행한테 돈 빌리면 여러분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설정자라고 그래.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설정자가요, 책임 있는 사유라는 것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방어를 했어. 그러면 담보 가치가 커졌어? 줄어들었어? 아니, 아파트를 방어를 해. 그러면 아파트 값이 비싸져? 싸져? 싸지죠. 그걸 뭐란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뭐란데? 감소를 해. 감소해. 그러면 감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감소한 것만큼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채워야 되죠. 그 채우는 것을 뭐란다?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를 해. 상당한 담보 제공.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여기 저당권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저당권이 양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요,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별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일단 저당권인데, 밑에 한번 봐봐요. 그림,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는 1번.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2번이 아주 중요해. 반환 청구권은 없고, 그 말이 딱 거기를 줄고 와야 돼. 그 다음에 3번. 손해배상은요, 저당권 실행 전 동그라미, 실행 전이라도 청구를 해. 그 다음에 4번은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러면 채무자는 돈 갚을 능력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해.
그 말은 당장 돈을 갚으러 갈 수 있어, 채권자가. 알겠죠? 즉시 변제 청권이라고 그래. 오른쪽 5번. 저당권 설정자가 여러분이죠?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책임 있는 동그라미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 줄고, 현저히 감소 그 말은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 거기를 줄고,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 거기다 써. 뭐라 쓰냐? 그것을 담보물 보충 청구 이렇게. 그것을 그 말이 담보물 보충 청구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담보물 보충 청구다 이렇게. 실제로요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것을요 잠깐요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